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올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철학에 맞춘 대대적인 선수단 리빌딩 작업을 계획 중입니다. 젊고 빠른 선수들로 강한 압박 그리고 속도감 있는 축구, 하이라인 축구를 구성하기 위해 최전방 공격 라인, 3톱 공격 라인조차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포스테콜로 감독 체제에서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데안 쿨루세프스키 역시 이탈리아 세리에 A로 복귀할 수 있다는 소문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토트넘의 영입 리스트에 오른 선수 중에서는 캡틴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과 역할을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선수까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재계약 협상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후 중단된 가운데 손흥민 선수까지도 올 여름에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게 하고 있는 올여름 토트넘의 최신 이적설 상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매체 스포츠 위트니스가 이탈리아 매체를 인용 보도하면서 쿨루세프스키가 토트넘을 떠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 살펴보면 이미 지난달부터 이탈리아 세리에 A 클럽 나폴리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전 토트넘 감독인 안토니오 콘테 감독 선임설이 있었고 이 과정 속에서 콘테 감독이 나폴리에 부임할 경우 쿨루세프스키와 재결합을 원한다. 쿨루세프스키 영입을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나폴리와 콘테 감독의 연결고리가 다소 느슨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한편 쿨루세프스키를 원하는 또 다른 팀이 등장했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AS 로마입니다. AS 로마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AS 로마 라이브에 따르면 올 여름에 쿨루세프스키를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로마 같은 경우엔 아직 다음 시즌을 준비할 새로운 스포츠 디렉터가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다니엘레 데 로시 감독이 큰 신임 속의 팀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데 로시 감독이 원하는 선수에 대한 영입 작업이 사전에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데로시 감독이 직접 로마의 미국인 구단주에게 선수 영입, 특히 공격수 영입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언급된 선수가 유벤투스와 2025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 이탈리아 대표 윙어 페데리코 키에사입니다. 키에사 선수가 유벤투스와 재계약 협상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에 재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떠나야 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활용해서 키에사를 데려오고 싶다라는 생각인데요. 다만 이 한 명뿐 아니라 추가적인 공격 라인 개편을 원한다. 이 과정 속에 AS 로마 라이브가 직접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또 믿을만한 정보라고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데로시 감독을 포함한 로마 코칭 스태프가 원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쿨루세프스키라고 합니다. 쿨루세프스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유벤투스에서 주전 입지가 좀 떨어졌던 상황 속에 2022년 1월 달에 이제 토트넘으로 임대됐고 2023년 1월에 이제 완전 이적 조건이 발동이 되면서 완벽하게 토트넘 선수가 됐는데요. 그런지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이탈리아 복귀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고 쿨루세프스키 본인도 이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정보까지 확인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탈리아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이탈리아 구단 측에서는 보통 이적 시장에서 선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협의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쿨루세프스키 본인도 이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쿨루세프스키의 에이전트가 데로시 감독의 에이전트와 같다라는 것, 즉 매우 원활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미 로마의 차기 디렉터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는 주말에 리그 일정이 끝나는 대로 협의가 가능하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걸림돌이 있다면 로마 역시 당장 현금 지급, 이적료 전액 지급이 쉽지 않다 보니까 영입 옵션이 포함된 임대로의 계약을 원한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트넘이 받아들일지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 현 시점에서 쿨루세프스키를 매각 리스트에 올렸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쿨루세프스키 본인이 구단 측에 강력하게 이적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성사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보도의 원래 출처인 AS 로마 라이브의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한 내용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온 것은 다니엘레 데로시 감독이 다음 시즌 로마의 플랜 A로 4-3-3 포메이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좌우 측면 공격수의 개편을 원하고 있고 특히 공격 라인의 역동성을 가미하고 싶은데 키에사가 1차 영입 목표이고 두 번째가 쿨루세프스키라는 것이죠. 키에사 같은 경우는 빠르고 또 돌파력이 좋고 손흥민 선수와 조금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고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축구를 데로시 감독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키에사 영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고 쿨루세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데로시 감독이 같은 에이전시를 두고 있는 인물인데다가 토트넘에서의 주전 입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코칭 스태프 전체가 선호하는 유형의 선수라는 점이 드러난 가운데 선수 본인이 이제 이탈리아 복귀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에이전시가 갔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 있다. 아직 로마가 정식 디렉터를 선임하지 않았지만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적료가 꽤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 후 이적을 추진해야 되고 로마가 다른 자금을 조금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키에사를 어떻게 영입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과 가격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일단 아탈란타, 파르마 그리고 유벤투스를 거치면서 이탈리아에서 실질적인 프로 경력을 시작한 쿠루세스키가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에 관심이 없는 가운데 야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있어서 로마만큼 좋은 팀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쿠루세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는 선발 출전 비율이 81%, 출전 비율이 80%로 생각보다 높지만 최근 들어 특히 후반기 들어서 비중이 떨어지고 있어요. 35차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6득점 3도움이니까 나쁜 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기 중반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메디슨 선수의 부상 이탈 상황에서 본인이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던 것 때문에 출전 시간이 늘어났던 것이지 측면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속도의 문제, 템포의 문제 속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안에서는 그의 장점을 온전히 끌어낼 수 있는 위치가 좀 애매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올 시즌 35차례 리그 경기 출전 중에 교체 출전이 5번밖에 없었지만 이 5번의 교체 출전이 모두 지난 2월 이후 3달 사이 후반기 경기에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점입니다. 지난 2월 에버튼전에 26분 정도를 소화한 것에 이어서 지난 루턴타운과의 3월 말 경기에서 전반전 끝나자마자 교체가 됐었고 그때 이후로는 확실히 주전 입지에서 밀린 것인데요. 웨스트햄전, 노팅엄전, 뉴캐슬전까지 내리 3경기 연속 교체로만 나오다가 베르너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측면 공격 자원이 부족해졌던 이유로 출전 기회를 다시 선발로 얻게 된 것이고 이번 맨시티전에서도 전술 변화를 가져갈 때 가장 먼저 선발 명단에서 희생된 선수가 바로 쿠루세스키였죠. 무엇보다 쿠루세스키 선수가 토트넘의 현재 전술 안에서는 측면 공격수로 뛰기에는 압박 속도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문제들이 있고 또한 베르너를 임대 영입했던 것도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참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돌아온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부상만 아니었다면 마지막까지 뛸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베르너를 완전 영입하지 않더라도 이 베르너가 오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마노루 솔로몬의 부상 이탈이었거든요. 마노루 솔로몬이 부상 없이 안정적으로 팀에 녹아들었다면 존슨, 솔로몬, 손흥민 선수의 존재로 인해 어떻게 보면 쿠루세스키 선수가 측면에서 뛸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 포지션에 메디슨의 백업으로 뛰게 됐던 것도 한시적인 역할이었던 데다가 다음 시즌을 목표로 지금 스웨덴의 또 다른 유망한 이선 공격수인 루카스 베리발의 영입을 완료한 상태잖아요. 이 베리발 선수를 당장 주전으로 쓰긴 어렵겠지만 메디슨을 주전으로 두고 좀 장기적으로 키우는 선수로서 함께 데려갈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선 영역을 두루 커버할 수 있는 선수들이 영입 리스트에 대거 올라있다는 점은 로셀소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아서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있지만 쿠루세스키 역시 떠날 가능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토트넘이 확실하게 정리할 선수로 언급되고 있는 선수가 호이비에르, 힐, 히샬리송 등인데요. 여기에 비수마까지도 조건이 맞으면 내보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에메르송 로얄 같은 경우도 AC 밀란이라든지 이탈리아 팀들과 연결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대대적인 보강을 위해선 이미 많은 돈을 쓴 토트넘이기 때문에 더 선수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쿠루세스키 선수가 정리가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적료를 확보할 수 있다. 임대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절감하거나 토트넘 역시 쿠루세스키의 임대 이적 조건에 맞춰서 영입 선수에 대한 조건을 임대 이적 조건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는 중요한 선수가 있죠.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베레치 에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로 왼쪽 지역을 기반으로 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그대로 대체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메디슨 선수의 자리가 주 포지션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자리에 영입될 경우 쿠루세스키가 측면에서 애초에 경쟁력이 없던 상황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백업 자원으로 남기도 어렵다. 게다가 쿠루세스키 본인 생각에도 메디슨의 백업으로 이 팀에 남는다는 것은 조금 고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입설이 돌고 있는 선수가 단지 에제뿐만이 아니라 쿠루세스키와 마찬가지로 왼발잡이면서 오른쪽 측면을 기반으로 공격을 펼치는 쿠보 선수도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이지만 측면에서 가짜 윙어라든지 또 파고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바에나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와 이제 쿠루세스키 선수의 역할을 그대로 대신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선수들이 대거 영입설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점은 쿠루세스키의 자리, 특히 쿠루세스키에 대한 내부 평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평가는 정리가 가능하다면 내보내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영입설에 이름이 등장한 선수가 오마르 마르무시 선수인데요. 오마르 마르무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랑크푸르트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집트 대표 공격수인데, 이 선수는 오른발잡이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소화할 수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장신으로서 포스 플레이가 좋다기보다는 속도감 있게 배우 공간을 파고들어서 마무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공격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오른쪽에서도 윙포워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역할은 완벽하게 손흥민 선수의 장점과 겹치는데요. 1999년생으로 아직 한창 나이고 이집트 스타로서 살라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또 아랍 지역에서 큰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스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이 애초에 토트넘이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원했던 이제 선수가 아이반 토니 선수인데, 이 아이반 토니와 마르무시 그리고 또 다른 토트넘의 이적 리스트에 있는 바에나 선수가 모두 가레스 베일의 에이전트였던 CAA 스텔라 소속이라는 점에 있어서 여러 선수들이 이제 CAA 스텔라 쪽과 협상과 언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소문들이 꽤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아이반 토니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수들의 이적료, 몸값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고, 아이반 토니조차도 계약 기간이 브렌트포드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원활한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무엇보다 바에나, 토니, 마르무시 이런 선수들이 모두 올 수는 없겠지만, 이 선수들이 오게 될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클루세스키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클루세스키 선수 중에 정리를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보자면 역시 클루세스키 선수거든요. 사실 손흥민 선수는 정리의 대상이 아니라 남기고 싶고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손흥민 선수 본인이 챔피언스리그를 치면서 못 나가게 된 상황에서 다른 제안들을 받고 다른 옵션들을 고려하게 되고, 만약 재계약을 미루게 된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올여름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적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차라리 이 수익을 통해 다른 선수를 영입하고 장기적으로 팀을 빌딩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낼 수가 있거든요. 독일의 스포르트 빌츠에서 내놓은 최신 보도인데, 현재 5천만 유로 정도로 몸값이 평가되고 있는 마르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 여부에 따라서 이적료라든지 협상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이 마르무치 선수가 올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가장 많이 뛰긴 했지만 처진 공격수라든지 왼쪽 윙포워드 역할도 함께 맡아보면서 딱 현재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무려 17골과 6개의 도움을 올리면서 득점과 도움 양면에서 좋은 활약, 즉 기록적인 면에 있어서도 손흥민 선수와 꽤 유사한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 조건이나 활동 반경, 그리고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유럽 경력에 좀 전성시대를 열었다는 점 등 다양한 면에서 손흥민 선수와 겹쳐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마르무시의 영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잠재적인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솔로몬 역시 사실은 상당한 그 영역이 손흥민 선수와 겹친 선수이기 때문에 존슨, 솔로몬, 마르무시까지 팀에 구축되게 된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와 쿠루세스키 선수는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장기 계획하에서는 결국 팀에서 떠날 선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는 주말 경기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손흥민 선수 본인이 정말 이적을 결심하게 된다면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공식 경기가 오는 주말 경기가 될 수 있는데요. 5월 20일 월요일 0시에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이 열립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주중에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의 경기에서 뉴캐슬이 맨유 원정 2대3 패배를 당하면서 최소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은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뉴캐슬이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더라도 최대 승점이 60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첼시가 브라이튼에 승리를 하면서 마지막 라운드에 승리를 하고 토트넘이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승점 63점 동률인 상태에서 골득 실차 5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지만, 토트넘은 6위가 이제 최하 순위가 되게 됐어요. 6위가 될 경우에는 만약 맨유가 FA컵에서 우승할 경우에는 5위 팀과 FA컵 우승팀이 유로파 리그에 나가고, 프리미어리그 6위가 될 수 있는 토트넘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 가게 되는데요. 다만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이미 강등이 확정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하위 팀이자 수비력이 아주 약한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이 셰필드 원정에서 패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죠. 비기기만 해도 토트넘이 5위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토트넘이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에 참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우승에 도전을 좀 생각하면서 토트넘에 남아서 잔여 계약을 좀 보낼지, 아니면 올 여름 좀 또 다른 큰 이적을 고민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올 시즌은 끝나지만 다음 시즌을 위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올 여름에 펼쳐질 것 같은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재계약 협상을 잠시 멈춘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한준TV와 함께 토트넘 허스퍼의 이적 상황,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의 진로,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